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타유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히타유 라이브 28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7도더라고요. 네, 좀 최근 들어서 가장 더울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진짜 어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와,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정말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 거고, 4월 말 5월이 가장 더울 때니까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인도에서 여름을 겪은 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좀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40도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아마. 네. 40도 아마 가까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월강 특강 지금 4월에 월간 특강 또 있죠. 4월 20일 월간 특강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에는 소화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의 소화력이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알아야 그런 다음에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소화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식을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때 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가 등등등의 이야기를 3월 특강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0날 있을 특강에서는 음식의 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음식을 먹는 식습관, 특히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빈도나 양에 관련돼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그 약간의 질병적인 이야기도 조금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과 이런 빈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과식하는 게 나쁜지, 반대로 너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은 왜 또 나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음식에 관련된, 음식과 건강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고 있고, 관련된 연구도 찾아서 필요하면 계속 읽고 있는데, 일단은 아유르베다의 이 기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하겠지만, 그 관련된 연구나 정보들도 저도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가공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음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아유르베다 챗 계속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관련된 질문 아니면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것이 없더라도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생활적인 부분도 질문을 무엇이든 주시면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질문을 이제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챗이라고 시작을 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유르베다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설명을 중간에 또 드리면, 현재 아유르베다는 좀 세계적으로 아유르베다가 널리 인정되고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특히 세계보건기구,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협력 연구 기관도 이 잠나가르, 우리 학교에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아유르베다를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있는 전통의학이나 아니면 보안의학 그런 쪽 부분에서는 이 중국 중의학 쪽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계속 그래왔고, 그런데 이제 아유르베다도 이제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해서 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vidence based 이런 그 연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우리가 이런 저널이라든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이런 저널 같은 곳에도 연구를 실을 수 있고, 그러면서 현대의학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아카데믹하게도 이런 연구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유르베다도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고 믿을만한 시스템이구나 라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에 굉장히 많은 돈과 그리고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자체도 그런 이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사과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원래는 그 전에는 뭔가 연구를 하는 거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이제 연구에 관련된 이제 계획서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유르베다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무엇이 내 몸을 아프게 할까?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연구 논문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읽고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아직도 계속 해야 되지만 이게 정반대의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채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괜찮다. 육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채식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양적인 부분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육식 중에서도 옛날에 이 기름을 많이 먹는 것,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되면서 이 레드 미트 빨간 고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갑자기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드밋에 대한 특히 이 소고기 등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영양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채식에서 더 나아가서 비건, 동물성으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제한하는 비건에 대한 그런 음식들을 먹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상충된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상충된 이 관점을 가진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게 아직 결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이것을 먹는 것이 이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하고 이런 생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먹는 것이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어떤 연구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연구들은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반대된 연구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저 자체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을 좀 잃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채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약간의 가공을 할 수 있죠. 요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가공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요리를 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것 정도는 약간의 가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초가공 식품은 거기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가공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식품들. 흔히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가서 패키지에서 된 깡통이나 아니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과자, 뭐 이렇게 빵, 아니면 통조림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 그래서 그런 초가공된 음식, 혹은 편의점에 가서 쉽게 우리가 사서 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 그런 음식들을 이제 초가공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가공 음식들이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아유르베다에서도 좋지 않다고 당연히 보고 있어요. 사실 아유르베다에서는 그것들이 음식인가? 음식일까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음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런 음식들이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그런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과 많은 양의 오일과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음식들이 많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에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은 아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무슨 채식을 하는 것이, 육식을 하는 것이 것보다 더 좋다, 혹은 아니다, 그래도 육식을 하는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이 건강적으로는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초가공 식품들을 먹는 것이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부분에는 어느 부분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식인지 채식인지 아니면 비건인지 이런 것들을 가기 이전에 이 공통된 부분에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이런 가공 식품들, 초가공 식품들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를 한번 보시면, 이 현대의 이제 음식을 먹는 이 물품들을 좀 보다 보면 아마 몇 개 남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육식이 좋은지 채식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초가공 식품을 하나하나 좀 줄여가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 한 발을 내디디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가 미션을 오늘 드리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는, 이 선상에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 네.
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은 초가공식품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초가공식품을 내가 어느 정도의 초가공식품들을 먹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것, 먹지 않을 수 있는 물품들은, 음식들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보는 것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관찰을 한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초가공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오래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유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보관을 하는 기간이 짧게 되면 이 유통하는 기간에서 상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많은 이거를 처분을 하는데, 상하게 되면 처분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첨가물의 또 세계에 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첨가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만들어내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연구를 하는데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연구를 또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또 연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면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도 수면을 측정하는 이런 그 기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사려면 그게 비싸요. 왜냐면 저한테 한정된 그 연구를 하는데 한정된 버짓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데 한정된 버짓에서 내가 이러한 연구를 하려면 그런 기구들을 사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모집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런 돈을 스폰을 해주는 게 어디서 오냐면 여러 가지 산업,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게 되고, 돈이 많이 있는 산업군에서는 그런 식품 산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돈이 많이 있는, 아니면 제약 관련된 이런 산업군에서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스폰을 받게 되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런 연구들의 방향 설정에 이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과 방향과 반대되는 이런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연구 쪽에서 보면, 제가 또 연구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참 많이 드는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또 그런 부분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무엇이 내 몸을 아프게 하는가에 관련해서 초가공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있는 초가공 식품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 챗 질문 또 많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